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강사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 잘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자,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 자, 드디어 문화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긴 여정이네요, 문화 파트. 그쵸? 문화의 의미부터 문화권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공부했고, 거기를 지나쳐서 문화가 어떻게 변동이 됐고 그 변동의 양상은 무엇이고 여러 가지 공부한 다음에 드디어 오늘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 또 바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다문화 사회 형성. 자, 형성은 당연히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이걸 공부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다문화가 뭔지 알고 넘어가셔야겠네요. 자, 일단 다문화, 우리 요즘 친구들 한자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자 정도 다 알지 않습니까? 다자, 무슨 다? 마늘 타. 문화가 다양해졌다, 많아졌다,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의미부터 보시죠. 자,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자, 그럼 우리 좀 더 이해해 봅시다. 왜 다른데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랑 나랑 다른데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돼? 자, 뭐가 함께 할 수 있게끔 교류가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교류 증가. 그렇죠? 그만큼 잘 통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교류는 또 왜 증가했을까요? 왜 잘 통했을까요? 뭔가 잘 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나 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는 원인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시죠? 바로 교통과 통자 통신의 발달. 그렇죠. 둘 다 지금 공통점 뭐가 들어있죠? 통이죠. 통하라. 뭔가 통해야 교류가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잘 함께 할 수 있겠죠. 왜? 잘 통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렇죠? 자,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는 원인 잡아봐라 하면은 첫 번째, 교통, 통신 발달. 두 번째, 세계화. 세 번째, 교류 증가. 자, 요 정도에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바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 원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결과 다양한 문화 간 접촉이 증가했다. 접촉. 만났다는 소리죠. 통했다는 소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의미와 원인 잘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나라 그럼 다문화의 모습, 그 양상은 어떻게 되는가? 자, 왜 우리나라는 다문화가 됐죠? 그걸 찾는 겁니다. 첫 번째, 국제결혼이죠. 그렇죠. 국제결혼. 요즘 국제결혼 점점 비율을 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혼인하는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접촉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증가. 자, 이런 양상 때문에 자, 우리도 다문화 사회가 형성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특징입니다. 특징. 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뭐하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정말 작게 살짝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 첫 번째 의미와 그 다음에 원인, 특히 원인은 세 가지 정도 반드시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에 따른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 그 역량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그 역량에는 크게 두 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 역량이 있고 두 번째, 부정적 역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나온다 할 때 정말 대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술형. 됐습니까? 왜냐면 역량, 그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 결과는 무엇이고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지 그 두 가지씩 쓰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긍정적 측면,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해서 다양한 문화 경험 및 상호작용 증가. 자, 다양한 문화를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즉,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풍부해진다라는 거죠. 일단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먹는 거에 좀 비유한다면, 그쵸? 만약에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안 됐고 우리 한민족 사회만 딱 구성되어 있다면 먹을 게 한국 음식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다문화 사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스페인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멕시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이태원 가면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워졌겠지만, 이태원 가면은 아프리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와,
음식의 선택폭이 증가. 따라서 다양한 문화 경험 및 그다음에 상호작용 증가. 그래서 뭘 기대할 수 있다? 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자, 글쎄요. 여기서 제가 어느 학교를 봤는데 여기서 약간 깊이 있게 나온 학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와 문화 발전의 기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웠던 예전에 강의에서 배웠던 바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하면요. 바로 뭐죠? 문화 융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자극 전파. 자, 문화 융합하고요. 자극 전파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 강의 때 했던 건데, 문화 융합은 A 문화와 B 문화가 접촉을 해서 교류를 해서 새로운 문화 C가 나오는 거고요. 자극 전파는 전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응용해서 발명. 그러니까 전파 플러스 발명. 따라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세 요소의 문화가 탄생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더더욱 증가되는 거고 또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면서 문화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업그레이드, 발음 죽이죠. 예. 업그레이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긍정적 측면이 많네요. 그래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출산. 이제 더 이상 아기들이 없어. 얼라들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고령화. 기존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표현은 그렇지만 되게 오래 사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예. 자, 오래 사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젊은 아기들은 안 태어나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점점 늙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즉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인구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 사회가 돼서 아까 우리 잠깐만요. 앞에 보시면은 외국인 노동자 보이시죠? 그렇죠?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원소할 수 있다? 해소할 수 있다. 원동력 부족, 노동력 부족. 어떻게 해소됐죠? 긍정적 측면 맞네요. 따라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문화 사회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쓰세요 하면은요, 당연히 다양성 증가에 따른 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세 번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든 건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겠죠.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이 있으면 분명히 부정적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보실게요. 자, 일단 문화적 차이가 증가됐죠. 우리 사람들이 은근히 이 다른 것들, 약간 이질적인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편치 않은 거야. 뭐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어떤 갈등과 차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은 뭐죠, 여러분? 대립이죠. 그렇죠? 따라서 문화적 차이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와, 이게 부정적 영역에서 반드시 들어갈 용어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증가. 됐니? 왜 발생했죠?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증가하고 나와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 차이의 증가에 따라서 편견과 차별로 연결되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차이와 차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예. 일단 차이는 그냥 다른 겁니다. 그냥 다른 거고요. 차별은 뭐냐면 차이가 지속돼서, 다름이 지속돼서, 자, 드디어 조금 이제 갈등이 터지는 게 차별이거든요. 예를 들면 차별이라는 것은 달라. 이건 차이죠. 근데 나랑 다르기 때문에 너 싫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못났어. 이게 바로 차별이거든요. 됐습니까? 따라서 문화적 차이의 증가 때문에 이렇게 편견과 차별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외국인을 좀 깔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인권 침해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제노포비아라고 나왔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제노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스어거든요. 그러니까 제노스 하면 이제 이방인, 타인,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포비아 됐습니까? 이게 이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공포인데 그 제노포비아 하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혐오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부정적 측면, 사회적 갈등 발생 증가, 그에 따른 편견과 차별 증가, 그다음에 외국인 혐오 증가, 그에 따라서 인권 침해 증가. 막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비용 증가. 그렇죠.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럼 그냥 냅둡니까? 그럼 알아서 살아갈까요? 아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온다면 어떤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좀 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든가, 뭘 좀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쨌든 뭔가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그 돌봄에서 다 뭐가 발생한다? 바로 비용이 발생하겠죠. 비용. 그럼 그 비용은 다 뭐다? 세금이고, 그 세금 누가 부담할까요? 바로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이 부담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좀 아닌데 우리 초창기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 외국인 환자들 어떻게 치료해줬죠? 우리가 그냥 치료해줬죠. 그 비용 다 누가 될 겁니까? 바로 우리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식인 겁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외국인에 대한 지원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 지원 비용은 당연히 세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당연히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어떤 차별로 나타날 수 있겠죠. 불만과 갈등으로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국민과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 심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외국인 노동자 유입되면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에 바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 범죄 증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적 영향? 부정적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을 적는다면, 자,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인권 침해가 증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증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경쟁이 증가될 수 있으며, 외국인 범죄가 증가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보통은 뭐 5개, 6개 적어라. 그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가 형성됐으니까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각각 뭐 2개씩 쓰세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재하시면 100점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문화 사회, 아까 이제 부정적 영향의 갈등이 증가됐었죠. 부정적 영향의 갈등이 증가. 그럼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먼저 보세요. 자, 갈등 해결을 할 건데, 그 노력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무슨적 차원? 개인적 차원. 보이십니까? 여기는 사회적 차원. 다시, 개인적, 사회적. 개인적, 사회적. 재밌네, 이거. 자, 어쨌든. 자, 됐습니까? 개인적 차원 해결이 있고, 사회적 차원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우리 통합사회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항상 잘 나오는 게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식이 있고, 사회적 차원 해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의 공식을 정립하시면 돼요. 자, 개인적 차원의 해결은요, 무조건 의식,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개인적 차원의 해결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솔직히 차이를 차이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나랑 다르네. 다를 수 있네. 그럼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나랑 다르니까 넌 틀렸어. 그게 차별이거든요. 나랑 다르니까 너는 못났어. 이게 차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게 차별로 연결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뭐냐? 지양. 자, 지양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지양 뭐라? 하지 마. 그러니까 더 어떤 나음을 위해서, 더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뭔가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지양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하지 마. 지양하는 뭔 식이 필요하다? 의식이 필요하다. 맞죠? 그 다음에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한, 보셔요. 차별은 하지 마. 근데 차이는 인정. 이해를, 여긴 또 지향. 지향은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양은 하지 마. 지향은 해. 의외로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지양과 지향. 지향은 그냥 쉽게 갑시다. 하지 마. 지향은 해. 하길 바래.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차별을 지향하고 이해를 지향한다. 됐습니까? 무슨 약간 랩 같지 않습니까? 차별을 지향하고 이해를 지향해. 자,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의식이 필요하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세계 시민
함양. 세계 시민주의. 선생님, 세계 시민주의가 뭡니까? 자, 피부색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모든 인간은 평등해. 그런 생각이 바로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뭔 게 시민주의? 세계 시민주의. 됐습니까? 따라서 다르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를 지향해서 세계 시민주의를 함양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개인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자, 우리 전 강의 때 배웠던 겁니다.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함양하세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함양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주의적 뭐였죠? 우리랑 다른 문화를 내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 관점에서 이해해 주는 거죠. 우린 그것을 뭐라 불렀다? 그 사회 맥락. 뭔 사회? 그 사회. 그래서 이주민의 문화를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해서 자, 결국에 mon용의 자세, 관용의 자세. 됐죠? 관용. 너그러울 관. 너그럽게 받아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를 수도 있지. 당연히 그 사회에선 그런 문화가 나타날 수 있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를 지향해야 되겠죠. 자, 좀 뭐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뭐 어딘 지향이고 어딘 지양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정리한다면은요. 개인적 차원입니다. 이거 다 의식입니다. 알겠죠? 지향의식, 지향의식, 지향의식.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잠깐 보신다면 지향은 해, 하지 마. 하지 마. 뭘 하지 말까요? 차별하지 마. 차별하지 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편견 같은 거 하지 마. 차별과 편견은 지향하는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향은 추구해. 이건 하라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상대주의적 태도를 추구해 줘야죠. 그 다음에 관용을 지향해 줘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지향하고 이해를 지향하고, 됐습니까? 상대주의 태도를 함양하고, 그 다음에 관용의 자세를 지향해라. 이런 내용들, 이게 바로 다 무슨적 차원의 갈등 해결, 개인적 차원의 갈등 해결이라는 거. 의식, 가치관 해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차원입니다. 빨리 줄게요. 자, 사회적 차원은요, 역시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아까 개인적 차원은 의식과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했다면 사회적 차원에서는요,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얘기합니다. 결국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시스템 또는 룰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제도적 차원의 해결입니다. 따라서 이주민을 위한 법적, 그 다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례 잠깐 보시면은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 제도. 다문화 가족 지원 법, 제도. 다문화 교육 강화, 교육도 뭐죠? 교육 제도죠. 그래서 보시면은 살짝 이주민들 언어 교육 다른 문화 체험 행사 개최를 통해서 괜찮습니다. 넘어가세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무슨 제도? 교육 제도 마련. 법이나 제도가 나오면 무슨적 차원의 해결이다?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다. 됐습니까? 정리됐죠? 개인적 차원의 해결은 어떻게 되죠? 의식,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의 해결은 무엇을 마련하자? 제도를 마련하자. 이렇게 구분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문화 정책입니다. 다문화 정책. 자, 정책이니까 개인적 차원은 아니겠죠. 이제 사회적 차원인데, 자, 국가마다 이 다문화에 따른 이 정책이 조금 달라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붙는데, 자, 우리 그 이론을 공부하실 거고, 이 내용이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자, 이론화돼 있으면서 문제 내기가 참 좋은, 그 다음에 다량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이론. 자, 무슨 이론이 있을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용어 들어갈까요? 용광로 이론입니다. 용광로 이론. 자,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서. 자, 융자가 무슨 융자냐면요. 이게 녹일 융자예요. 융해 할 때 녹일 융. 합은 합할 합이 되겠죠. 녹여서 합한다. 그럼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문화 융합이에요. 맞죠? 문화 융합은 오히려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이론이 무조건 어떤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용광로 이론을 어느 정도까지만 잘 사용하게 되면은 문화 융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돈가스 카레 좋아하십니까? 전 좋아합니다. 돈가스와 카레. 돈까츠죠. 돈까츠. 됐습니까? 일본 음식과 어떤 인도 음식 간의 결합. 그것도 융합이지 않습니까? 제3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김밥 헤븐 이런 데 가가지고 시킬 때 음식의 그 시키는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풍성해진다. 됐죠? 자, 여기까지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좀 과해지면, 이게 좀 넘어가면, 오버가 되면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서 동질성 추구를 중시해진다. 자, 동질성. 동자가 뭐죠? 같을 동자가 되겠죠. 같을 동. 움직일 동자 아닙니다. 같을 동자입니다. 성질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을 동화주의 정책이라 얘기하는데 조금 이 동화주의 정책은 살벌합니다. 보실게요. 이주민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 문화 아니죠. 외국인 문화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문화, 우리 거죠. 융합, 녹여서 편입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흡수 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주민 문화를, 와, 대박. 대박. 뭔거 하겠다? 제거하겠다. 제거한다는 소리는 소멸시키겠다는 소리죠. 대박. 이주민 문화를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너무 대박을 남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저렇게 대박이지만은. 이주민 문화를 뭐 하겠다? 소멸시키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소멸.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소멸시키겠다는 소리는 결국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 너 인정하지 않아. 나 인정 못해. 나 이주민 문화 인정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이 정리를 좀 한다면은요. 이 용광로 이론은요. 그래서 갑니다. 문화를 첫 번째 주류 문화. 아무래도 주류 문화는 이제 우리 문화가 되겠죠.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 하지요. 됐습니까? 주류, 비주류 문화를 구분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비주류 문화를 인정 OX 당연히 X. 그래서 첫 번째 주류, 비주류 문화를 구분하고 비주류 문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단 구분해야죠. 왜? 인정할 문화와 인정하지 않을 문화를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주류 문화, 즉 우리 문화가 아니라 이주류 문화를 뭐 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소멸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옛날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여러분 이슬람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오시듯 또 프랑스에는 기억나죠? 프랑스 지중해를 끼고 있죠? 밑에 아프리카 건조 문화권에 가면은 대부분의 종교가 몬슬람교, 이슬람교. 그렇죠? 그러니까 건조 문화니까 이슬람이 아니라 건조 문화권 안에 종교가 대부분 이슬람 나타난다라는 거 높아시면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조 문화 지역에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 노동력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 이슬람교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 이슬람교에서 우리 여성분들은 뭘 하고 다니죠? 얼굴에 이게 히잡, 뭐 차도르, 니카, 부르카 명칭 많습니다. 그냥 우리 히잡이라 합시다. 히잡을 두르고 다니는데 프랑스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냐면 프랑스 안에 거주하는 이슬람 여성들 바로 히잡 착용 금지 법을 만든 겁니다. 히잡 착용 금지. 야,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다 히잡 벗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너희의 히잡 문화를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 프랑스 사람처럼 그냥 얼굴에 두르지 말고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질성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잡 인정하지 않겠다.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히잡 착용 금지법이 가장 대표적인 동화주의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하신다면 학교에 따라서 그냥 용광로는 동화주의 정책 이렇게 강의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용광로 이론은 문화 융합이 될 수도 있어. 따라서 문화가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오버가 되면은 동아주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어. 요렇게 강의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까지는 문화 발전을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오버돼서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어 하면은 용광로 이론은 순식간에 무슨 주의 정책으로 바뀌고 동아주의 정책으로 바뀌고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주민 문화를 뭐 하려고 한다? 소멸하려고 한다. 즉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길었죠. 자, 장점 보실게요.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가 다양하진 않으니까 단순하니까 뭔가 쉽게 합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유지 및 편리성이 증가한다. 또 먹는 얘기지만 그렇죠. 아까 이제 김밥 해분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다양한 거 시키지 않습니까? 뭐 저는 김밥이요, 뭐 돈가스요, 저는 뭐 청국장이요 이렇게 막 시키잖아. 그럼 이제 아줌마가 뭐라 그래? 우리 집은 된장찌개가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장찌개 먹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약간 있죠. 그럼 저 된장찌개 6개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메뉴가 어떻게 됐죠? 된장찌개로 통일이 됐죠. 순식간에 나와요. 순식간에. 얼마나 편리해. 사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자, 주류 문화 수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되겠죠. 주류 문화는. 우리 문화를 받아들여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결과 이주민 문화,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건 약간 우리가 저번 강의에 공부했던 뭐랑 좀 관련이 있는 거냐면 바로 자문화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와 좀 관련이 있겠죠. 우리 문화가 우월해, 니네 문화는 열등해. 따라서 우월한 우리 문화를 무조건 따라. 이렇게 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용광로 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대되는 이론도 좀 봐주셔야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다문화 정책, 사회적 차원 그 두 번째 이론인데요. 자, 역시 명칭부터 적고 출발하겠습니다. 샐러드볼 이론 됐습니까? 이 볼이 공은 아니고요. 그릇 정도 보시면 됩니다. 샐러드 그릇. 어떤 느낌이시냐면요. 이제 샐러드. 그러니까 너무 토달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예. 샐러드 보시면은 뭐 양배추도 들어가 있고 사과도 들어가 있고 됐습니까? 또 뭐 들어가 있니? 뭐 건포도 들어가 있고. 걔네가 섞이는 게 아닙니다. 섞이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뭔 소리냐면 죽처럼 섞여서 하나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양배추는 나 양배추 딱 있는 거고 건포도는 나 건포도 하고 딱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사과는 나 사과 하고 있는 거죠. 각각 제 맛을 냅니다. 평등하게 제 맛을 내는 것들끼리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나란히 있죠. 그래서 샐러드볼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뭐한다? 인정한다. 자, 그래서 다양성과 공정성을, 자, 공존성을 발음 좀 이상하네요. 네, 다양성과 공존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추구를 중시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렇죠? 문화? 병존과 관련이 있죠. 문화 본존, 병존. 그러니까 제 모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나란히 있는 게 문화 병존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샐러드볼 이론은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문화 병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동아주의 정책이 아니라 다문화주의 정책. 다시 한번 뭔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이다. 그래서 이주민의 문화의 무슨 성? 고유성. 그 이주민 문화만의 특수성과 색깔을 뭐 해주겠다? 이건 인정 들어왔네요. 인정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인정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주민 문화와 공존하고 조화를 뭐 했다? 자, 공존 및 조화를 강조했다. 자, 원을 여기다 쓸 필요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예, 공존과 조화를 강조했다. 됐습니까? 그 특징 보시면은요. 자, 각각의 문화를 또는 특징을, 자, 중요한 건 평등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평등하게.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 좀 해드린다면 우리 샐러드볼 이론은요. 주류, 비주류 구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안 합니다. 주류, 비주류 구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비주류가 아니니까 차이를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듣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문화를 또는 특징을 평등하게 인정해줘서 이건 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캐나다의 모자이크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와 관련이 있겠죠.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됐습니까? 우열을 함부로 가르지 않는 거니까 대등하게 평준할 수가 있겠죠. 자, 옛날에 배웠던 것과 이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셀러드볼 이론이었고요. 자, 이제 바로 문제풀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자, 서로 다른 문화 함께 살아요. 됐습니까? 벌써 가는 나왔죠? 가는 뭡니까? 가는 다문화 사회다. 됐죠? 자,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까 얘기했죠? 다문화가 되면서 고를 수 있는 음식의 양이 많아졌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등 긍정적 측면. 기억은 긍정적 측면이구나. 하지만 다문화 사회로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 장담하는데 분명히 이 다문화 사회에 따른 긍정 영향과 부정 영향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서술형, 그러니까 주관식 서술형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는 다문화 사회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가로 인해 이질적인 문화 접촉이 감소한다. 다문화 때문에 이질적, 다르다는 소리죠. 이질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문화 간의 접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죠. 틀렸네요. 증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사례로는 긍정적 측면이죠. 다양한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화 발전의 가능성. 그렇죠. 문화 융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극전파라든가를 통해서 바로 문화 발전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니은의 사례로는 자, 니은 아까 부정적 측면이 되겠네요.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를 들 수 있다. 자, 이건 맞고 참. 자, 이건 아예 틀렸죠. 말이 틀렸죠.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부족 문제를 mon결하는 얘는 해결해주는 mon정적 측면, 이거는 긍정적 측면에 들어가야죠. 따라서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는 아예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는요? 다문화 사회에서는요. 아시겠죠? 따라서 부정적 측면, 아무래도 사회적 갈등 증가,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외국인 범죄 증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죠.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가 아니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되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가, 다,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는 여러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자, 뭐가 나왔습니다.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의 문화가 필요해. 공통의 문화. 동질성이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민자 문화와 같이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로 편입해야 되고 자, 갑니다.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로 편입해야 되고 흡수죠. 이주민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돼. 그러니까는 동아주의 정책이죠. 동아주의 정책을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갑의 주장은요. 용광로 이론, 동화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돼. 이렇게 나온 게 갑의 주장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을의 주장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 구분보다는 주류, 비주류 구분보다는 다양한 민족과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동등하게 포용하는 나왔습니다. 동등하게 포용하는 이번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번엔 의식. 자,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과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자, 이게 을의 주장이 되겠고요. 자, 주류, 비주류 구분하지 말란 소리죠. 동등하게 포용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 사회 발전 기대할 수 있어. 뭐가 되죠? 바로 샐러드볼 이론이죠.
자, 옳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기억. 1번. 갑의 주장은 용광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바로 나왔죠? 이거는 맞는 말, 답이 아니네요. 2번. 갑의 주장을 따르면 이민자 정체성을 무시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민자의 정체성, 즉 고유성, 특수성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성? 정체성. 무슨 성? 고유성. 무슨 성? 특수성. 됐죠? 이민자의 정체성을 무시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있겠네요. 맞는 말이니까 답은 아니겠네요. 3번. 을의 주장은 샐러드볼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맞죠? 4번. 을의 주장은 기존 사회 이주민 문화에 대한 포용을 강조한다. 그렇죠. 포용을 강조한다고 아까 나왔죠. 포용하는 의식이 필요해. 맞는 말. 그럼 정답 벌써 나왔네요. 5번이겠네요. 볼까요? 갑과 을은 모두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을 강조한다. 와, 허를 찔렀네요. 5번 틀린 게 맞네요. 옳지 않은 게 5번. 어디가 틀렸죠? 아까 갑을 보시면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돼.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이죠.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이죠. 근데 아까 을의 주장은 뭔식이 필요해? 의식이 필요해. 무슨적 차원 해결책이죠?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 모두는 아니죠. 됐어? 자, 갑만 사회적 차원 해결책을 강조했고 을은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문화 파트 7의 4단원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여러 방면에서 쭉쭉 나가야 되는데,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벌써 7단원, 이제 문화 파트가 끝났습니다. 자, 6단원, 7단원. 자, 나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아직 2개 단원밖에 못 나갔네요. 자, 앞으로 8단원, 9단원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은 시청 계속 부탁드리고요. 계속 꾸준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